일찌감치 거리두기를 강화한 강릉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풍선 효과가 우려됐던 양양군은 인접 동해안 시군의 확진자가 증가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춘천에서 원정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도로 몰려오는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안과 도내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급감으로 애호박 가격이 폭락하면서 화천 애호박 수백 톤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루 사이 100여 톤의 주문이 밀려드는 등 애호박 살리기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해안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찌감치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시한 강릉시는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들면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완화했는데요. 풍선 효과가 우려됐던 인근 지역은 예상대로 확진자가 급증해 양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선제적 방역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는 물론 야외 공간까지 거리두기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몰려드는 관광객에 거리는 활기가 가득합니다. 지난주 양양 인구 해변의 모습입니다. 강릉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후 관광객들이 인근 지역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선 효과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양양 지역 신규 확진자는 46명 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면서 양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확진자 수가 2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인구가 3만 미만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여름 특수는 물론 기초생활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불길을 잡아야 합니다. 속초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속초시 확진자는 22명. 이 중에는 관광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관광지 등 풍선 효과에 대한 특별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와가지고 이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보완적인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자체 또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대본 내에서 회의체 내에서 같이 논의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막아가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강원도 등 광역 자치단체 권역으로 통일화된 방역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2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강릉, 양양을 제외한 고성, 속초, 동해 삼척 지역에만 16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동과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상술이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주 원주에서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될까 불안해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춘천에서 원정 임시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으니 강원도로 몰려오는 풍선 효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일반인들과 대치 중입니다. 일부는 몸싸움을 벌이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지침도 위반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재건축 주택조합이 춘천으로 원정 임시총회를 온 겁니다. 임시총회는 공적 모임에 해당돼 인원 제한이 없고 방역 수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 방역이 뚫릴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 춘천시와 웨딩홀은 계약 위반을 명분으로 1시간여 만에 총회를 해산시켰습니다. 당초 조합이 예약한 인원은 99명. 이날 실제 인원은 150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이 계약서를 보니까 99명까지 계약을 했더라고요. 반대 측하고 찬성 측을 보니까 99명이 넘었어요. 육안으로 봐도. 그래서 업체 측한테 계약 위반이니까 계약 취소하고 취소하고 해산해라. 문제는 이 같은 풍선 효과가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과 인접한 각 지역 웨딩홀마다 수도권 단체 행사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다 어디 분들이시냐? 그러면은 뭐 경기도권에서 다 오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죄송한데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정으로 하는 거는 제가 다 안 받아요. 또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은 사실상 사적인 야간 외출이 제한돼 당구장과 PC방, 유흥업소 등을 찾는 원정 방문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춘천에서 발생한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도 수도권에서 온 사람이 4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는 27일부터 4단계로 격상한 양양을 제외한 동해안 6개 지역과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과 원주, 철원에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도내 풍선 효과가 도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애호박 가격 폭락으로 주산지인 화천 지역에서 수백 톤을 폐기 처분합니다. 화천군은 가격이 급락한 애호박의 수급 조절을 위해 지역에서 출하되는 213톤의 산지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폐기하고 농가인은 애호박 8kg 한 상자당 5,2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농민들은 애호박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수요가 급락해 가격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그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25일부터 하루 동안 화천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112톤이 판매되는 등 곳곳에서 애호박 살리기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동해안 등 도내 확진자 발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동해안과 도내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적용하는 긴급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6일 강원도 브리핑 함께 들어보시죠. 7월 26일 오전까지 도내에서는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생 추이는 7월 25일 기준 7일 이동평균 확진자 수가 43.6명으로 한 달 전인 6월 25일 14.6명보다 3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주일간 동해안권 확진자 비율은 65%이고 어제 기준 동해안권 확진자 비율은 53.6%입니다. 동해안 확진자 증가는 여름철 피서객 증가와 맞물리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진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력을 타고 여러 그룹과의 접촉이 빈번하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단 발생 사항은 홍천 리조트와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7월 25일 4명이 추가로 발생하여 7월 13일부터 총 2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리조트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역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속주시 외에 인구 10만 이상인 춘천과 동해안권의 동해, 삼척, 고성, 태백과 수도권의 영향을 받는 철원이 3단계로 7월 27일 내일 0시부터 격상하고 그의 10만 이하 시군에 대해서는 현 단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미 4단계로 적용하고 있는 양양군은 8월 1일까지 4단계로 운영하고 4단계인 강릉시는 발생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하향 단계를 조정 검토할 계획입니다. 확진자 격리 치료를 위해 7월 25일부터 고성 국회연수원에 102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환자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 3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현재 전체 격리병상 가동률은 86.3%로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가용률은 78.1%입니다.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전체 병상 543개 중 424개가 사용 중이며 잔여 병상은 119개입니다. 경증 환자 치료 병상인 속초의료원 30병상을 전담병원 병상으로 재지정하여 7월 28일부터 사용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20병상을 더 확보하여 전담병원으로 더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와 강릉, 속초 3개 시군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종합체육관, 강릉은 누천 택지, 속초는 속초 해수욕장에서 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5세에서 59세 장년층 10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시군별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대중교통, 택배, 사설학원 종사자, 발달장애인 등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율접종을 실시하는 등 3분기 접종이 본격 시행되어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1차 접종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5세에서 59세 장년층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접종 예약한 날짜에 꼭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가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1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원주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23일 원주시의 집회 불허 처분이 탄압이라며 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민노총은 최근 원주시가 결의대회를 앞두고 거리두기를 격상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 구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수돗물 단수 사태에 이어 녹물 발생으로 또 한 번 주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8호 광장과 운교 사거리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로 인해 조운동 일대에 녹물이 4시간여 동안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우두동 상수도 공사 도중 수돗물이 유출되면서 주변 지역에 탁수가 발생했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상수도관 교체로 인한 녹물과 탁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히 배출 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3일 오후 강릉 송정해변에서 튜브를 타고 떠내려가는 일가족 2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3시 40분쯤 아버지와 딸이 먼 바다로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앞서 2시 20분쯤에는 강릉 안목해변 인근에서 레저보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승선원 6명을 구조했습니다. 8월 첫 주가 도내에서 가장 더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는 최근 30년 강원도의 여름철 최고기온과 절기상 대서기온 특성을 분석한 결과 8월 3일 전후가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기온이 평균 30.6도로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보다 1.3도씩 높았습니다. 특히 2018년 8월 1일은 홍천의 낮 최고기온 41도, 춘천이 39.5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다 보니 야간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일요일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3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요. 특히 밤에는 이 너울성 파도가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네, 더구나 해수욕 금지 시간인 야간에는 안전관리원도 없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꼭 지키면서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